대한민국 사장님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출동하는 클로즈업.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경기도 수원인데요. 이곳에 오늘 만나볼 대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있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군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시간이 8시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바쁘게 네. 업무를 하시네요. 네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유통업체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나와서 병원이 열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 약국 오픈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네. 바쁠 때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 하시는지도 구경 한번 시켜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아니 이곳에 진열되어져 있는 약이 네네.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이런 관리가 중요한가 봐요. 저희가 다 전문약이다 보니까 나라에다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련 번호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선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네네네네. 이 많은 종류의 약들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있는 물량으로만 봤을 때도 한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억 이상이요. 네네. 와, 그렇군요. 네네. 약이기 때문에 네.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온 보관 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충 보관하는 게 아니라 창고의 온습도가 어느 정도 규정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온습도를 맞춰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굉장히 바쁘시네요. 어떤 네. 작업 중이세요? 아침에 일단 출근하면 약 입고되는 거 매입 등록을 하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네. 매출을 해야 되거든요. 약국이나 병원에 배송도 해주고 하는데 아침부터 서둘러야지 저희가 아침에 약국을 열 때 약을 미리 준비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네.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일하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대표님 자랑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인물이 출중하고요. 오. 다른 것보다 저희 직원들을 신경 쓰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고 중요한 건 또 아침마다 요즘에 또 커피를 사주세요. 그래서 정말요? 예.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예전에 그때 기억나죠? 정원시장 그 한일 받고. 네. 성지홈케어 대리 마르케 성우시장. 대표님, 네네. 회사를 경영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6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쪽 의약품 도매업으로는 회사가 많은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많겠지만은 저희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곳들은 수원에는 한 20, 30군데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네. 경영하는 대표님들의 네. 고민을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의약품 도매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병의원이나 약국에 그 매출을 하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구매자이기도 하면서 뭐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좀 밀릴 때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중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게 텀이 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가끔씩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으시겠어요. 불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걱정될 때가 있긴 하죠. 네네, 그렇겠군요. 네네. 이런 의약품 도매업 쪽이 네. 사실 이 새로운 사업을 좀 확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기존에 거래하던 곳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없으실까 또 궁금해요. 네, 추가적으로 경쟁에 들어가는 영업은 저는 좀 지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신규 영업 위주로 이제 그쪽으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좀 회사의 방향성을 잡아가지고요.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제약사나 뭐 아니면 다른 이제 도매에서 저희가 약을 매입을 해올 때 선입금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정도의 회전을 주는 곳도 있고 근데 저희는 또 다시 판매자의 입장을 또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수금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많게는 3달이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기간들을 저희가 자금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이 도매업의 숙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초기 자본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겠어요. 초기 자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한두 달 정도의 재고 물량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약속을 잘 지켜주는 편이세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회사의 자본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처 중에서 저희가 조금 걱정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좀 크거나 회전 기간이 좀 긴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출채권 보험이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안정성,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게 승인만 바로 되면 지급 절차 없이 바로 또 대금 지급이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또 상환 의무도 네네. 없거든요. 네네. 그게 있다고 제가 듣고 나서 자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뭐 다른 부분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당연히 현금 유동성이 있는 게 또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고충들을 모아 잘 해소하는 방법 저희 클로즈업에서 준비했거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왔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지연될 때 있는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한 자금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텐데요. 이 중소기업의 현황과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알리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중소기업의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감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중기중앙회에서 최근에 기업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치가 77.7로 전월 대비 4.0포인트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하고 비교했을 때 5개월 만에 8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로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 위축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원인을 꼽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기업 간 거래 대금은 또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중기중앙회에서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판매 기업이 제품을 납품한 후에 현금을 받고 있는 비중이 84%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자범위나 구매카드, 구매자금 대출 방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현금을 받기까지 평균 70일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70일이라는 기간 굉장히 깁니다. 네. 기업에서는 급여도 지불해야 되고 원자재도 사와야 됩니다. 당장 지불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에 가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30% 이상이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한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70%는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82%가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현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어음을 살펴보면요. 어음 같은 경우는 연쇄 도산,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36.6%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제 기일이 장기화된다. 이 부분이 35.5%, 그리고 높은 할인 수수료로 22.6%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대표님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음 할인 1억 원짜리 진행을 했을 때
8% 수수료를 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800만 원을 수수료를 물고 9,200만 원만 현금을 받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음과 같이 현금 유동화와 같은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을 한다거나 뭐 주먹구구식의 계약도 실제로 많다고요. 제가 아는 한 기업의 이야기인데요. 이모 회장님은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만 30년간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유선으로 급히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얀색 컬러가 들어간 타일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오더대로 신속한 제작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제품과 함께 계산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 흰 색상을 주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일을 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중요한 거래일수록 서면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이 작은 기업일수록 계약을 잘하는 법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사업자 관련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래처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이 거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나 한국 평가 데이터의 등급 WB 이상이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성과를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이런 계약하고 대금 회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조사에서 팩토링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10곳에서 8곳 이상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활용한 경험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상한 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활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63.2%가 활용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된 사장님들께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업을 대면을 해보면요. 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이제서야 나왔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판매 기업은 리스크 없이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구매 기업은 현금 없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회수 기간이 긴 기업의 경우 이용하면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니 업력 2년에 회계 기장을 한 기업은 모두 이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소기업이 현재 겪는 고충과 더불어 계약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팩토링을 이용했을 때의 이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을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5년 정도 심의를 기울여서 준비해왔던 그 아구아에라는 게 있어요. 사업의 3요소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이템을 먼저 성공적으로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